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이어서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한번 가봅니다. 간만에 빡세게 산행을 하네요. 자, 오늘 고산지대 도라지를 진짜 이번 시즌에 진짜 산행 같은 산행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산지대 산행은 약 500m,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을 정비해서 이렇게 쉬는 날 한번 가봅니다. 오늘 지금 아침 기온은 4도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해가 뜨니까 한 6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람은 4km 정도, 바람은 거의 없고 산행하기에 날씨는 80km 굉장히 좋습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여튼 뭐 간만에 진짜 뜨거운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드디어 2021년도 도라지 산행 이제 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황구가 이제까지 산행은 몸풀기의 워밍업이고 오늘 산행이 진짜 산행입니다. 오늘 갈 산은 남동쪽,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6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겨울에 황구가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 도라지 자원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산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아래서 한 30분 넘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능선 넘으면 오늘 가야 할 산으로 이제 진입할 겁니다. 아마.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3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예상 산행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됩니다. 자,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새벽에는 아직 살살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침에 영상 4도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한 8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황구가 아직 살살하니까 오버트라우지 말고 그냥 군복 야상 하나 입고 왔습니다. 한낮이 되면 이것을 벗는 걸로 하고 지금은 입고 가야 됩니다. 자,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한참 올라와서 오늘 가야 할 산에 주능선을 탔습니다. 이제 능선 타고 쭉 올라가면서 저 좌측으로 좀 꺾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봉을, 우측에 있는 이쪽 봉우리 있고, 그럼 저 건너편에, 저기가 650m 되거든요. 저 건너편에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저 상층부 절벽을 보기 위해서 황구가 오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이쪽 산에 절벽이 한 2-3개 있거든요. 저거 보고, 저쪽에 건너가서 저쪽에 절벽을 보고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고 그럴 계획입니다. 오늘 산행이. 그러니까 거리도 거리고 높이도 높이고 하여튼 오늘 뭐 반주 갔다 봐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진달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틀리죠. 얘는 연달래입니다. 진달래가 폈다가 지고 나면 얘들이 피거든요. 얘들이 연달래입니다. 봄이 빨리 오긴 빨리 오네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한 2골짜기 2능선 정도 넘었습니다. 이 능선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황구가 가야 할 절벽이 나오지 싶은데 지금 숲이 오고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12시 방향 20m 위에 한번 보시죠.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길래 저기 뭔가 싶었어요. 봤는데 한참 봤거든요. 저기 뭐 철로 된 구조물 같은 게 있습니다. 철로 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올라오면서 이렇게 작은 암벽지대는 좀 있는데 도라지 삭대는 것은 보이지 않네요. 전혀. 이제 엄청 덥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저 구조물 살펴보고 거기서 이 외투를 벗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습니다. 겨울에 산행 왔을 때 저 아래 사는 자연인 영감님이 요 산 정상 쪽에 뭡니까 기도터 비슷하게 집을 짓는다 했거든. 지어놨다 했는데 그게 이거네 보니까. 야, 이 돌 밑에 돌 툭툭 쌓아놨는 거 보시죠. 꼼꼼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호수 쪽으로 물이 나오거든요.
이 암벽 사이에서 물이 나오네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거의 가정집 같으면 2층 높이고 작은 그 높이 같으면 거의 한 3층 높이, 3층까지는 아니도 2층은 훨씬 더 됩니다. 이야, 영감 참 대단합니다. 이거 여기까지 자세히 끌어올려 가지고 있지않은 거 보시죠. 일단 저 위에 올라가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이야. 자, 황구가 겨울에 왔을 때 자연인 영감님하고 대화하면서 여기 절벽에다가 집을 한 2층 집 지어놨다 이랬거든요. 그걸 다음에 오면 한번 찾아봐야 싶었는데 오늘 꼴짝이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우연히 찾았습니다. 황구가 산행하다가 보면 한번 찾아봐야 싶었는데 일단 오늘 도라지는 아직 못 찾았는데 이 자연인 집은 찾았습니다. 야, 집 한번 보시죠. 이 전체 높이는 한 3층 됩니다. 3층. 저 밑에서부터 저까지는 엄청나네요. 저 밑에 문은 잠겨 있는데, 야, 절벽에다가 양철로 이 뭡니까? 외벽을 둘리고, 이쪽에 양철이 햇빛을 많이 받아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도 저걸 위에 쳐놨으니까 혼자서. 좌우로 쫙 펴가지고 이렇게 다 받고 쳐놨네. 그리고, 여기 저 그 뚜껑 같은 거 덮여놓은 통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입니다. 물 보시죠. 이 물이 꽉 차 있거든요. 이것이 다 물입니다. 아, 요거는 오수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생활하수 버리는 이런 통이고, 이거는 다 식초 같은 거. 야, 이 산골 지금 높이가 여기가 거의 한 450m, 500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절벽 사이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게 이 화면 포커스 안에 다 안 잡혀서 그런데 이 크기 높이하고 크기가 엄청납니다. 야, 이걸 왜 이렇게 대단하네요, 영감님도. 이 안에는 엉망입니다. 이 공사 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 황구는 이제 대충 봤으니까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면서 이제 한견 찾았으니까 황구가 봐야 할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 아래 녹색 지붕 보이죠? 그게 자연인 영감님 집이고, 그 다음 이 위쪽에 절벽이 좋은데, 야, 얘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인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절벽 좌우 위아래를 살펴보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인 집 그거 보고 한 골짜기 더 건너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도라지를 봐야 할 본절벽인데, 야, 도라지는 아직 전혀 안 보입니다. 아직 안 왔지는 않지 싶은데 자원이 없을까요? 일단은 이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더 볼게요. 안 그래도 로프 타볼까 막 하다가 지금 도라지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로프를 안 타고 지금 이 절벽 좌우 옆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쪽에 자연인 집하고 그 위에 절벽 보고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9시 반, 10시 반, 한 2시간 반, 거의 한 3시간까지는 좀만 걸렸습니다. 여기가 황구가 겨울에 와서 도라지 삭대를 여러 개 본 자리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저 위에 내려오면서도 좋은 절벽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치면서 보면서 왔거든요.
그쪽에는 도라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없는 데는 아예 없고 있는 데만 조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홍구는 계속 도라지가 안 보이길래 아직 이 삭대가 안 올라왔나 생각했는데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여기 엄청나게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바로는 안 되니까 저 위에 가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봐야 되는데 그럼 또 다른 게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니까 어린 삭대 올라오는 것이 통백에 한 4개 정도 있고 좀 전에 그 삭대 1개짜리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삭대가 굵은데 이거 밑뿌리는 통백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구가 뭐 캐가지고 저 사이에 흙 있는 자리로 옮기 심어놨거든요. 몸통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옮기 심어놓고 그 다음에 저 옆쪽에 또 이 삭대 1개짜리가 있길래 황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통백인데 이거는 약통하고 상당히 굵죠. 이거 보시죠. 자, 요거는 가져가겠습니다. 도라지 이 삭대, 이 부러진 삭대 이거 큰 거 하나는 황구가 저 흙 좋은데 옮겨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원 보존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도라지를 봤으니까 또 이 한능선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오늘 진짜 로프 타야 할 본절벽들이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각보다 이 산에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송이산하고 겹쳐 있으니까 옛날에는 손을 좀 안 탔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구가 봐서는. 자, 이제 3시간 만에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절벽이 어마어마하죠. 자, 이 밑에 꼴짝이 사이로 올라갈 길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길이 없으면 다시 이 위로 올라가서 저 절벽이나 상청불에서 저 건너편 절벽 가야 되거든요. 이쪽 절벽에는 겨울에 와보니까 도라지가 없더라고요. 황구가 오늘 가야 할 본절벽은 저 건너편 절벽입니다. 건너편 저쪽 절벽하고 저 위에 절벽하고 한 2군데 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거의 오늘 진짜 근래 산행 아니라 올해 산행 중에서 가장 빡셉니다. 거의 뭐 반 죽는 게 아니고 완전 200 개거품 날 정도입니다. 배낭도 오늘 엄청 무겁네요. 자, 일단은 이 밑으로 해서 올라갈 길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절벽에는 겨울에 보니까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 이건 패스하고 이 우측 절벽으로 넘어왔는데 야, 도라지가 없을까요? 원래 이런 절벽에 만약에 손에 안 닿고 자원이 남아있으면 황구가 지금 저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면서 보면 올라오면서 어린 삭대들이 뜨문뜨문 있거든요. 저 만약에 어미는 저 중턱이나 중간에 있으면 어린 것들은 이렇게 씨가 번져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도라지가 없을까요? 일단은 마음 먹고 왔으니까 이거 다시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오지는 못합니다. 왔는 김에 일단은 올라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로프 세팅 해가지고 한 2-3군데 한번 타보겠습니다. 타보고 저 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 포기하고 산행을 마무리하고 내 하산할지 그거를 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똥 빠지게가 이 절벽 상층까지 왔습니다. 이 굵은 소나무에다가 로프 세팅 해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유, 이거 옷을 입고 있으면 덥고 벗고 있으면 춥고 움직이면 덥고 가만히 있으면 사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 체온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이 가 쪽에 어린 삭대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일단은 이 로프 한번 타보겠습니다. 가장 까푸진 이런 절벽에서 로프 한번 타보고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준비합니다. 자, 이제 60m 로프를 이 소나무에다가 걸려고 했는데 이 소나무가 좀 끄떡끄떡 약하더라고요. 끄떡끄떡 끓여가지고 저 좌측에 있는 굵은 소나무 저기다가 2겹으로 세팅해가지고 저 2번째 중간 소나무에다가 기역자로 꺾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하고 팔짱기 세팅하고 제 연장통하고 바울하고 다 찼거든요. 지금부터 저 아래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있는지. 자, 이거 내려가 보면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봅니다. 지금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60m 로프가 길긴 기네요. 한 35m, 40m, 한 35m 정도 내려온 것 같네요. 절벽은 좋은데 중간에 턱이 없습니다. 이 턱이 있고 흙이 있어야만이 이 도라지가 막히는데 이 절벽은 또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그리고 턱은 제가 뭡니까 4시 방향 저 15m 옆에 고기 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 가보고 없으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도라지는 개똥도 안 보입니다. 어휴, 절벽은 어마무시한데 이런 데 딱 왔을 때 진짜 100년 된 도라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없네요. 지금 로프가 한 50m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턱도 별로 없고 지금 항구가 지금 왔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턱이 제일 좋은데 이 지금 맨 아래쪽에서 한 1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도라지는 전혀 안 보이네요. 자, 여기다가 두 군데다가 여기 도라지 10개 여기다가 10개 한 20개 정도 심어놨습니다. 여기가 확 좋은데 야 이런데 원래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게 딱 이런 자리 있어야 되는데 야 전혀 없네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어휴, 이 절벽 참 기대 많이 했는데 황구가 겨울에 이 보고 황구가 저쪽 절벽에는 도라지 상태 같은 게 지금 없더라고요. 겨울에 와서 로프 타보고 그래가 이 오다가 작은 절벽에서 겨울에 상태 떨어진 걸 봤기 때문에 야, 이 본절벽은 진짜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황구는 참 기대했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네요. 원래 지금 물이 내가 검게 물 내려가는 물길이잖아요. 이런데 원래 도라지가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다 옛날에 손 탔을 겁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저 꼴짜기 사이로 내려가서 저 절벽 아래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아까 자연인 별장은 저 정상 바로 밑에 그쪽 절벽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봤는 겁니다. 여 위에 절벽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여기 없는데 뭐 거기라고 있겠는가요? 일단은 뭐 올라가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짐 정리하고 초콩 하나 먹고 아까 한국 올라오면서 초콩 하나 먹었거든요. 오늘 초콩 3개 갖고 왔는데 여기서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요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절벽 가쪽에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또 저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왔는 김에 이쪽 이 산 말고 오다가 작은 절벽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휴, 거의 뭐 오늘 어제 오늘 그 이틀 반 죽습니다. 자, 초콩 하나 먹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하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아까 도라지 받는 그쪽이 저 위에 꼴짝인데 거기서 좀 더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하산하려고 가는 길에 여기 평평한 화강암이 있길래 여기서 발 좀 뻗고 쉽니다. 아유,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낭은 태산같이 불뚝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발 좀 쭉 뻗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늘에 있으면 춥습니다, 진짜. 이 햇빛에 있으면 덥고, 그늘에 있으면 춥고 그렇습니다. 어이구, 한숨 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행시간 6시간 다 돼갑니다. 하산하면 한 7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한 꼴짝이 더 건너와서 가다가 이 아래 상태 떨어진 게 하나 있길래 황구가 도라지가 어딨나 싶어서 유심히 찾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지금 산이 높고 이쪽 동네가 춥습니다. 그러니까 도라지 상태가 햇빛 받는 데는 좀 많이 올라왔고 좀 덜 비친 데는 좀 해놨기 때문에 아주 어리게 올라와 그렇습니다. 야, 클 수 있을까요? 일단 상태 3개짜리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살살 틀어볼게요. 자, 이제 그 한 6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 앞에 큰 도로가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 작은 겨울이 있는데 겨울에서 세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에 여기 연삼 있잖아요. 연삼, 바디나물 연삼 이런 게 있네요. 자,
일단 머리 좀 감고 세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7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여기 계곡에 개복숭아하고 삼벚꽃 같은 것은 아직 피어 있네요. 아유, 반죽섭니다 오늘. 원래 산행 중에서 가장 빡십니다. 와, 황구가 지금 뭡니까 60m 로프 저 가지고 완전 군장해 가지고 이만큼 걸어보긴 처음입니다. 한 7시간 정도 걸렸네요.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먹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겨울에 산행을 가서 봐둔 절벽을 오늘 개막전 첫 산행지로 잡았습니다. 가장 빡센 곳을 황구가 이번에 로프하고 이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래서 저 풀 장비를 풀로 그 짐을 채워서 한번 가보자. 체력 손실과 시간과 정말 몸에 걸리는 부하나 하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절벽에 도라지도 한번 보고 싶었고, 그 오늘 로프 타는 그 최강 절벽들, 그런 절벽이 한 2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자연인 영감님이 말한 그 500m, 600m 그 정상 쪽 아래쪽에 그 뭐 집인지 기도터인지 지어는 그것도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이래서 겸사겸사 산행지를 그쪽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은 뭐 황구가 오늘 산행하고 와서 그 배낭에 그 오늘 갖고 간 것이 물이 2리터, 초콩이 각각 3개잖아요. 그럼 초코우유 저게 120ml입니까? 저것도 한 500ml 가까이 되는데 저게 3개 갖고 왔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장비하고 로프 60m 로프하고, 그 다음에 다 완전 군장했을 때 오늘 배낭의 무게가 한 16에서 17kg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구가 저거 짊어지고 오늘 7시간 산행을 했는데 8시간 산행 잡았는데 7시간 정도 걸렸어요. 만약에 정상 쪽에 절벽을 더 올라가서 로프를 더 타고 했으면 예상 산행 시간만큼 한 8시간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빡셉니다. 야, 황구가 지금 900m, 1000m 쪽에 절벽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선뜻 못 가는 것이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길인 등산로로처럼 능선만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곳으로 그 악종 속에서 막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산화끈이 터져나가고 발이 등산화가 다 딸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발에 걸리는 하중이 크거든요. 발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목, 척추 이쪽에 걸리는 하중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낭이 저게 20kg 잡으면 20kg 같으면 그 물 20리터 있잖아요. 물 그 한 마리입니다. 그 말통 석유 있잖아요. 말통에 물 한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산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무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빡셉니다. 그리고 오늘 황구가 로프를 60m 로프를 써보니까 긴 만큼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게 그 절벽이 길고 이런 곳에서는 좋은 반면에 작은 절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60m가 안 되는 뭐 20m, 10m 절벽에서는 저런 로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긴 로프는 또 이게 풀었다가 정리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가 지금 40m 로프도 있으니까 산행지를 보고 고산지대 큰 절벽들은 60m 로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작은 절벽들은 40m 로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기에 40m 로프도 지금 수명이 다 돼가는데, 저거 나중에 보고 이제 40m 로프도 새로 하나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라비나하고 뭐 팔자강기 이런 것은 이번에 새로 구입했으니까 그런 것은 오래 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산행지에 가서 황구가 뭐 자연인 영감님의 그 별장 같은 그런 집도 봤고, 그 다음에 건너편 절벽도 봤고, 엄청난 풍광과 이런 것도 봤습니다. 확실히 명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황구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도 좋습니다. 그게 또 그 버섯 시즌에 그 산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전 산행에서 거기 암벽장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유명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는 도라지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다 꺾여나갔겠죠. 그리고 그나마 중간중간에 숲에 가려서 숨은 작은 절벽들에 도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황구 오늘 그거 본 겁니다. 오늘 도라지를, 그리고 그 고산지대라서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도라지 싹대가 올라온 것은 올라왔지만 안 올라온 것은 이제 새끼손가락만큼 위로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통백에 있어서 안 가져온 것도 있었지만 오늘 뭐 중급 이상의 그 상당히 도라지가 저게 큽니다. 오늘 그 사진에 그 나온 것처럼
그 도라지가 상당히 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통하고 이런 것은 상당합니다.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연식의 도라지인데 그거 하나 가져왔으니까 됐습니다. 도라지 산행 내용물은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곳에 올라가 봤으니까 됐고, 황구가 풀 장비를 세팅해서 또 무사히 잘 갔다 왔으니까 됐습니다. 갔다 오니까 진짜 온몸이 다 앞서시고 뻐근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좀 뭐 조금 쉬고 나니까 체력이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행지에서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왜 물과 음식물, 식량이 중요하냐면, 한국 아침에 갈 때 원래 05:30 출발이었는데 아침에 식사로 오시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주고 갔기 때문에 7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아침에 계란 후라이 그 4개 그거 먹고 갔거든요. 그거 먹고 가서 산에 가서 초콘 각각 3개 갔잖아요. 그걸 한국가 산에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뭐 2시간마다 계속 한 개씩 먹었거든요. 먹고 그 다음에 물 2리터 갖고 왔는데 1리터를 거의 뭐 1리터까지는 안 마셨는데 거의 한 800ml 정도 마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 산행하면 그 물 1리터까지 모자랍니다. 워낙 산행을 많이 했고 몸이 만들어져 있고 체계적으로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뭐 8시간 산행 같으면 4시간 만에 도시락 먹고 4시간 만에 물 마시면, 그렇게 하면 금방 그 탈수와 탈진이 와버립니다. 산행은 1시간마다 조금씩 쉬면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입만 축이면서 계속 마시면서 가셔야만이 물의 흡입량도 줄일 수 있고 체력이 다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식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컨디션이 끝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산행이나 고산지대 산행에서는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체력이 그 산행이 끝날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체력이 다운 안 되도록 계속 물과 음식을 섭취하면서 조금씩 쉬어주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산행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연인 영감님 집 있잖아요. 야, 제가 영감님을 안 만나봤으면 오늘 그 절벽에다가 그 지워놓은 거 보고 개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감님을 만나봤고 영감님을 그 사연을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뭐 별욕은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절벽에다가 그게 높이가 3층 규모거든요. 3층 높이입니다. 건물 3층 높이. 보통 2층 한 10m 정도 되니까 1층에 3m 잡으면 2층 반 정도 되겠습니다. 2층에서 3층 높이인데, 그거를 영감님이 그 앵글 같은 거 각바이크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손수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능선 타고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원래 있는 수직 절벽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용접했거든요. 용접해가지고 외관에 양철로 덮고, 그 다음 맨 앞쪽에는 그 햇빛이 내릴 때면 양철이 달아오르잖아요. 그럼 억수 더우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검은색 그 뭡니까 그늘막 같은 거 그것도 혼자서 그걸 왜 쳤는지 그것도 쳐놓고, 그 앞에 물 나오는 거 통 봤잖아요. 그 물 나오는 거 보고 물에다 물 나오더라고 정화 시설까지 만들어 놓고, 야, 저래놓고 살지도 않을 것 같으면 저 말라 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감님이 연세도 있는데 황구가 보는 관상으로서는 10년 이상 더 사시겠는가 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10년 이상 얼마 못 사시 싶은데, 저만큼 저 지어놓고 사시도 않으면서 나중에 더 영감이 돌아가시고 나면 저거 누가 쳐갑니까? 저 500m, 600m 고산지대 거의 한 500 넘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걸 누가 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흉물 덩어리가 되죠. 산속에 사람 지어놓고, 아니, 이 도시의 집들도 사람이 그 1년만 안 살아도 폐가처럼 되는데, 흉물로 방치되는데, 산속에 사는 저렇게 어설프게 지어놓은 집들이 만약에 몇 년 동안 방치해버리면 저 폭삭들 안 잡힙니다. 물론 영감님이 그만큼 뭐 용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튼튼하게 했다 해도, 그래도 사람이 안 살고 관리를 안 하면 저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황구가 그 옆에 청문이 있길래 그걸로 들어가 보니까 그 정상 천장 쪽에는 그 망국기 같은 거 막 얼룩덜룩 하는 게 깃발 같은 게 쓸려 있길래 보니까 그 망국기가 아니라 황구가 받는 오방색 기 있잖아요. 무당들 쓰는 기, 그런 겁니다. 황구가 영감님하고 대화했을 때 영감님이 저기서 뭐 3일인가 4일 기도했을 때 갑자기 뭐 산신이 뭐 물을 나오게 해서 절벽에서 암벽에서 물이 터졌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영감님도 이거 보통 분이 아니고 약간 신기가 있는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자연인 방송이 윤택이하고 이성윤 이 새끼들이 사람을 다 베립니다. 자, 사람은 산은 사람이 살 때가 아닙니다. 산은 사람이 오르고 내리는 곳이지 사람이 그 속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산 속에 사는 것은 짐승들이 사는 거고 동물들이 사는 거고 나물들이 사는 거지, 사람은 사람하고 살고 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한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지 그곳에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저런 것은 흉물단지죠. 지금 진짜 영감님이 다 지어놨는데 저거는 철거 못하면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 다 해물단지입니다. 제가 겨울에 영감님 그랬거든요. 영감님 인생도 보통 인생이 아니겠는데 사연 들어보니까 그냥 노년에 정산에 살고 싶으면 동네 뒤편에 집 허름한 집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수리 좀 해가지고 거기서 깔끔하게 사시죠. 온갖 쓰레기들 이렇게 널브러 놓지 말고 그렇게 그냥 좀 노년을 좀 따뜻하게 살아. 지금도 그냥 뭐 울타리 쳐놓고 거기다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 사시는데 아유 그런 거 봐서는 한편은 그렇고 만약에 이 깔끔하게 살면서 그런 거 지어놨으면 황구 오늘 개혁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영감님 사연이 아시기 때문에 황구가 그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절대로 산속에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 김창호 대장님 얘기했잖아요. 산은 집에서 집으로라 했습니다.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산은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거기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은 오르고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또 힐링이 되고 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산에 가서 힐링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휴식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세상에 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산속에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또 이제 뭐 다음 산행지는 아직 고산지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원래는 황구가 봐서는 거의 반 죽었다 봐야 됩니다. 하여튼 원래 오늘 뭐 자연인집도 봤고 도라지도 봤고 가고 싶은 절벽도 봤으니까 오늘 산행은 대만족입니다. 입에 개거품은 나도 정말 오늘 즐겁고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